되는 바람에 조선시대가 그 고려시대 귀족사에서 조선시대 양반 사람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권을 가진 사람이 이권을 조금 더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귀족과 노비의 똑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신분표를 유지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나라 와서 좀 요즘 개혁 개방의 제일 요점이 노비를 좀 고치란다. 안 고치거든요. 다른 고치고 와가지고 고치다 안 고칩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비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 노비 사회가 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예, 석사과정 때 우리 이성문 선생님 그거 보는 크게 보는데 일각에 있는 거예요. 양천교혼이 일반화되는 거. 그게 노비들끼리 결혼하는 양천교혼이 되면 아까 일천적천하고 신분부하고 맞물려 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늘지 않으면 막 안 되죠. 고박이 수학을 계산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없어졌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전부 평민, 천민들이 돈 벌면 또는 신분, 양반 되는 바람에 한 가지로 신분이 되는 바람에 우리는 또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양반하는 통에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양민과 평민들, 천민과 평민들의 경기가 무너지면서 그냥 도망가서 별로 노비를 실질적으로 또는 지속시키는 효과가 없어요. 우리 공노비 해방할 때 기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 유명민이라는 것은 그냥 평민을 삼아놓고 세금 걷는 거랑 공노비 해가지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국가 입장에서. 그렇게 무너진 건데요. 그런데 산업의 같은 경우는 그걸 유지하는 또 방법을 크게 그걸 했죠. 우리 조선 17세기 1600년대 호적에 전부 다 반노반비가 나올 겁니다. 양반반자 써가지고. 그 굉장히 논란이지만 양반노비인가? 노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노비제를 운영하는데 연구 논문에 있지만은 이 집권적인 노론청은 오히려 개혁적입니다. 근데 영남 남인청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원정의 건의가 나오죠. 반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노비가 아닌 청, 예컨대 양청 교원했을 때 비부라 그러죠. 양인인 비부라든지 그 다음에 양인 양인 여자 양녀라고 합니다. 비부와 양녀들이 노치 양녀 했을 때 노치 양녀란 말이 아예 일상화됐습니다. 양녀의 경우에 이 사람들의 법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아무런 경국대전하고 톡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정이라는 사람이 비부라는 양녀들을 다 속여가지고 그냥 반비라 했던 거예요. 일반 양인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속에는 노비 인구는 늘어났지만 그 속에는 양인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노비 사회가 이미 아닌 겁니다. 그리고 늘어났지만 실질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바로 없어지는데 큰 무리 없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일이 안 해도 공노비 해방됐다고 막 만세 부르는 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회 현상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했다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무런 어떤 문서에 그런 게 없었다고. 문서에 큰 변혁이 일어났거나 나이가 만세 부르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비 신분법을 더 심화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건 법 위의 법입니다. 법 위의 법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한,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악습으로 우리 조선시대 제1악법으로 성호일 선생이 지적한 노비 세전법. 왜 죄짓지 않는 아들, 딸들이 그 역을 세습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노비 세전법,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악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신분법, 세 가지가 크게 작용한 노비 종목법이라고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고 동시에 어머니의 상전대로 소유가 되는 신분과 소유가 거의 일치돼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할 부분들이 조선시대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은 이제 관습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뭐 규범화된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걸 관행이라고. 관행이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연구하니 관행을 더 많이 연구했거든요. 예. 그리고 재산상속법 연구, 제사상속법 연구가 최초로 전문적인 일본 사람 총독부 연구했거든요. 도대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 중에 재산상속법 연구 중에 노비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많이 전개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지금 이용훈 선생님이 20분 먼저 가셨는데 약속이 있다고 저한테 사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길게 견해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견해를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쓰시고요.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쓰시고 다 쓰셨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견해를 쓰셨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딱 마감을 하면 시간이 한 5분 정도 초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포럼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닌 게요. 저희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걸 저희가 이제 위키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이메일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셨던 이 모든 이 기록을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몇 차례 좀 이메일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위키 포럼을 이용한 토론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토론을 거쳐가지고 가장 좋은 질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히스토리 인 디스퓨트 시리즈에 부합하는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원고를 10월 말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번역을 만들어서 그 외국학계에 소개할 것이고, 또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학자들한테 제가 같은 질문을 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이냐면 마티나 로이틀러, 하버드대학에 있는 김선주 선생님, 그리고 또 저 누구죠? 그 유펜에 있는 누구였더라? 예, 그분, 그 다음에 잔 덩컨, 마크 피러슨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가 어떤 게 유사하고 어떤 게 상충되는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무슨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걸로 일단은 만족하고 이 프로젝트는 마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컨텐츠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거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는 걸로 자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써주시고요. 돌아가면서 한 분씩 어떤 내용을 써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그 자체로 정하면 되겠죠. 예. 막간을 위해서 지금 그 안 선생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조선의 법 질서 자체의 성격, 그 구조적인 그 모습, 무엇을 법으로 만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밝혀져 있지를 않아서요, 절대로. 근데 모든 그 문제는 결국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가령 노비와 관련해서 신분법이 그럼 없었느냐, 법 위에 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국대전 같이 성문화된 것만 그런 법이냐,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데, 특히 민사 관련된 거는 그 성문법전에서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양의 법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 관련해서 무슨 형사적인 거는 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지만 신분 관련한 거, 재산적인 측면과 관련한 거는 뭐 규정이 없죠, 사실. 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있는 자료를 동원해서 신분과 관련한 부분은 이런 것이 아마 법하는 사람들은 그냥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역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법이냐, 뭐 기껏해야 관행이지,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도 저는 우리 전통 사회를 이해하는데 제일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법을 하고서 역사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부 서양식 법을 배우고서 그 개념 세계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통적인 사상을 설명할 때 현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 법 개념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배워온 점유 개념,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게 맞냐? 잘 안 맞죠. 당연히 잘 안 맞습니다. 권리 능력 개념 맞냐? 잘 안 맞죠. 분명히 이 간극이 있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그 무리를 둬서 현재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
그런 정도로밖에 결론에서